오늘의 주치 수월한방병원 최예훈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월한방병원 진료원장 최예훈입니다. 네, 원장님은 제가 옆에서 뵈니까 자세가 아주 바르세요. 뭐 문제는 없으시죠? 네. 그래요. 앞에서 거북목 같은 잘못된 자세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목의 하중이 최고 20kg까지 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스마트폰 보조, 핸드폰 보조, 전자기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이 거북목 증후군은 어떤 숙명적인 질환일까요? 네, 스마트기기 사용이 잦은 현대인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주로 잘못된 자세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를 내민 자세는 위쪽 목뼈의 과도한 편과 아래쪽 목뼈의 굽힘을 만들어 정상적인 굴곡의 감소를 유발합니다. 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목을 앞으로 쭉 빼고 PC 모니터를 보는 자세 등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발생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눈높이보다 낮은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같은 자세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모니터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다가도 점차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면서 목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또 아래로 향하는 자세가 반복되면 뼈의 배열을 담당하는 목과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굳어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눈은 이렇게 위로 치켜뜬 상태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전자기기 사용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거북목 증후군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봤는데요. 단순히 목이 이렇게 진짜 거북목처럼 앞으로 휘어지면 다 그냥 거북목이라고 통칭을 하는 건가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척추질환 신규 환자는 약 118만여 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점은 척추질환 신규 환자 가운데 40%는 20, 30대라는 점입니다. 네, 척추 관절 질환은 보통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에는 거북목 증후군이 젊은 연령층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목이 거북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네. 정상적인 목 상태는 앞으로 볼록하게 휘어진 C자형 형태를 보이지만 거북목은 목뼈가 역C자형 혹은 일자 모양에 가까운 상태로 변화됩니다. 거북목은 보통 나이가 들고 근육량이 적을수록 더 잘 생기게 되는데요. 요즘은 전자기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잘 생기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전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당겼다가 가다가 당겼다가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랜 시간 안 좋은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목뼈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까? 예,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할 때 목을 앞으로 빼내고 고개는 숙이는 자세를 취하다 보면 마치 거북이와 같은 형상으로 경추에 변형이 생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거북목은 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및 자세로 인해 뼈의 배열을 담당하는 목 앞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좀 굳어지고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서 경추 배열이 일자 형태보다 더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과 인대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장시간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용한 것 말고도요,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도 주의할 게 있잖아요. 거북목을 부르는 습관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장시간 나쁜 자세로 컴퓨터를 사용한다거나 목을 빼고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 등을 좀 구부리는 나쁜 자세 습관, 과도하게 높은 베개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습관들이 거북목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주일 동안의 제 모습을 다 돌려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팩트포킹을 지금 제대로 당하는 중인데, 그럼 이런 잘못된 자세를 하는 거북목 환자들은 주로 좀 어떤 증상을 호소할까요? 네, 대표적인 증상은 목덜미와 어깨가 뻐근하고 아픈 것입니다. 또 어깨 근육이 많이 뭉치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쉽게 좀 피곤해집니다. 작업 능률과 학습 능률이 떨어지고 신경질이 나고 과민해집니다. 심하면 두통이나 팔의 저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불면증이나 어지럼증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의 경우 외관상의 변화에서 쉽게 알아차리기도 하는데요. 목이나 어깨 주위에서 발생하는 통증도 하나의 증상이지만 등이 좀 굽어 있고 목이 앞으로 나온 채 상체가 뻣뻣하게 굳어 있어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다면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이 혹시 좀 간단히 뭐랄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집이나 편안한 장소에 벽을 등지고 서서 발을 모으고 발 뒤꿈치, 등, 어깨, 엉덩이, 뒤통수를 편하게 벽에 기대어 봅니다. 네. 이때 머리 뒤통수가 편하게 벽에 닿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 한다면 거북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른 거북목 자가 진단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옆에서 내 모습을 사진 촬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서 내 모습을 찍었을 때 머리의 위치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목 상태라면 귀와 어깨의 중심선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지만 정상적인 목 상태의 사진과 본인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귀가 어깨의 중심선보다 앞으로 좀 나와 있다면 거북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영화관 의자나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하게 안고 등받이에 등을 편하게 대고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나 어깨가 의자에 붙지 않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앞으로 나간다면 거북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귀하고 어깨선이 아주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거북목이 없으시네요. 오. 네. 자,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게요. 이 거북목과 함께 일자목이라는 단어도 종종 우리가 접할 수 있거든요. 거북목과 일자목이 어떻게 용어가 다른지 궁금하고 일자목이 있는 분들도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정상 경추는 7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인 머리의 하중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리적으로 30도에서 35도 정도 앞으로 이렇게 굽어진 완만한 C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추는 머리의 하중과 외부의 충격을 흡수 및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원래의 C자형 커브가 소실되어 목이 점차 일자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이렇게 경추가 수직 형태로 변형된 것을 일자목이라 하며 그보다 더 앞으로 돌출된 형태를 거북목이라 합니다. 일자목이 되면 머리의 하중과 외부의 충격을 목이 그대로 전달받아 통증이 발생하고 거북목이 되면 하중과 외부의 충격을 더욱 크게 받게 됩니다.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그 자체로도 뒷목의 근육에 발생하는 장력을 증가시켜 통증을 만듭니다. 경추통이 생길 가능성이 약 18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뿐만 아니라 경추의 퇴행화나 디스크를 더욱 가속화시키므로 빠른 시일 내에 치료 및 교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요, 거북목이 있으면 어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라운드 숄더가 생기고 등도 굽는다고 하던데 원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네, 거북목 증후군에서는 굽은 어깨와 굽은 등, 일자허리가 함께 나타나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부 경추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부 경추에 연접하는 뒷목의 근육과 인대에 걸리는 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거북목 환자는 뒷목이 좀 뻐근하고 뻣뻣한 느낌이 드는 통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깨와 등도 같이 이렇게 굽게 됩니다. 이같이 굽은 어깨, 즉 라운드 숄더와 굽은 등은 거북목으로 인해 목이 앞으로 같이 모이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면 어깨와 등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일자허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추전만이 사라진 일자허리 상태는 전반적인 척추 만곡에 영향을 주어 허리 통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거북목 증후군 하나로 목, 어깨, 등, 허리에 이르는 전체적인 척추로 문제가 번질 수 있습니다. 이 머리하고 목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목 상태가 안 좋으면 두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북목으로 인해서 경추성 두통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이는 경추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뒷목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머리 전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명이나 어지럼증을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추성 두통은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두통은 머리가 아픈 것인데 왜 목이 원인인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우리 신체는 수많은 뼈, 근육, 인대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목뿐만 아니라 어깨나 등, 그리고 머리까지 충분히 통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발견 시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추뼈의 구조를 바로 잡는 것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도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질문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굽은 등과 어깨, 두통까지 유발하는 거북목이 치료하지 않고 나중에 계속되면은 이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네, 거북목 증후군 통증은 방치하면 목 디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목뼈가 C자 형태를 그리고 있는 이유는
머리의 하중과 외부의 충격을 흡수 및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이 정상 경추보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거북목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경추 관절이 머리의 하중과 외부의 충격을 더욱 크게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개가 1cm 앞으로 빠질 때마다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하중은 2-3kg 정도 혹은 그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목 주변 근육과 인대에 피로가 더 많이 쌓이면서 뒷목과 어깨가 결리고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북목 상태를 방치하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목 주변 근육과 인대 및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어 목 디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즘 자라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랑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거북목에 좀 가까워지는 생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거북목을 좀 교정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많은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스마트폰을 하고 고개를 앞으로 내민 채 컴퓨터 모니터를 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볼 때는 목이 더 숙여지는데요. 이로 인해 청소년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거북목 환자의 경우 성인과 비교했을 때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도 좋고 유연하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거북목이 있어도 별 다른 통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으니 거북목을 유발하는 습관과 자세를 좀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런 아이는 점점 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 디스크 등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목 디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청소년들은 보통 건강에 큰 관심이 없어 거북목에도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고 머리를 앞으로 내민 채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목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북목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보거나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쳐 있지는 않은지 등이나 어깨가 굽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자녀들이 너무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도 주의를 줘야 합니다. 책상에서 책을 오래 보게 되면 독서대를 이용하도록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꼭 스트레칭을 하도록 해주세요. 부모의 무관심이 자녀의 거북목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 30대에 이르러서는 목 디스크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의 무관심도 문제인데 그 부모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보고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문제고. 앞서 이제 자가진단법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이제 병원에서의 진단, 바른 진단 아니겠습니까? 엑스레이 정도에서 파악이 되나요? 거북목 증후군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주변에서 자세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봤거나 뒷목으로 뻐근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고 검사 시간도 매우 짧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목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목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목뼈의 전체적인 배열을 보고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 역C자형 등의 목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뼈가 C자형의 곡선 형태가 아닌 일자 형태로 변형되어 있으면 일자목,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거북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북목의 경우에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방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한방 치료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거북목은 목 근육과 인대의 문제이므로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목 디스크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목 디스크로 진행되기 전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변형된 경추뼈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고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통증을 완화해주기 위해 순화요법, 침, 약침, 한약, 부항, 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들은 환자의 신체적 체질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 치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요추, 골반과 같은 다른 관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함께 교정하고 전반적인 척추 건강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방치료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촉진하여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예방적 관점까지 고려한 치료를 진행하여 재발 방지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방치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방 주치의와 함께 증상의 개선을 위한 치료를 받아주시면서 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주신다면 충분히 거북목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저도 나름 침 좀 맞아본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 한방 이렇게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약침 치료인데 이걸 거북목에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약침 치료를 요즘 많이 이용하는데요. 한약을 정제한 약침액을 굳고 긴장된 목 근육에 주입해 자극을 줌으로써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을 빠르게 감소시켜줍니다.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손상된 근육과 인대의 기능 회복 및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통증이 심할 때는 복약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래침에서 추출을 정제하여 만든 복약침은 멜리틴, 아파민 등이 작용하면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진통과 소염 효능이 뛰어나 면역 물질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목 근육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또한 염증 부위 깊은 곳까지 직접 도달하여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목 근육이 아주 심하게 오랫동안 뭉쳐있던 분들에게는 복약침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거북목 치료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도수하고 이제 추나 치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건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추나 치료는 짧아지고 뭉친 목 앞쪽 근육들과 통증이 나타나는 목 뒤쪽 근육들을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밀고 당겨 풀어주는 동작을 통해 거북목을 치료합니다. 굳은 목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켜주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어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도수 치료는 일자목,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C자 커브를 교정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일자목, 거북목 교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치료, 스트레칭 치료, 기계치료, 수기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로써 통증을 제거하고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네. 사실 거북목 있는 분들은요, 목 뒤쪽이 아프잖아요. 자꾸만 목 뒤쪽만 집중해서 마사지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던데 목 뒷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도 함께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북목으로 인해 뒷목 통증이 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치료의 포인트를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인 목 뒤쪽 근육에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거북목을 만드는 주요 요인은 짧아지고 뭉친 목 앞쪽 근육입니다. 따라서 거북목 치료 시에는 통증이 발생하는 목 뒤쪽 근육을 치료함과 동시에 짧아져 있고 뭉쳐 있는 목 앞쪽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통해 단축되어 있는 목 앞쪽 근육들이 풀리면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이 완화됩니다. 또한 더 이상 목과 머리가 앞으로 당겨지지 않으므로 목이 훨씬 편안해지면서 자세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원장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거북목도 그렇다면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이게 치료 기간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완치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네, 완치가 될까요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을 줄이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한 보존적 치료를 진행해 주신다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은 어떻게 보면 목 근육과 인대의 문제이므로 신경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목 디스크로 진행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치료는 얼마나 걸릴까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완치를 목적으로 한 치료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목과 어깨의 근육이 그리고 인대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에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굳지 않고 아직 말랑말랑한 청소년기이거나 연령이 적을수록 초기에 치료를 일찍 받을수록 치료 기간은 더 적게 소요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과 상의한 후 전문 장비와 기구를 이용해 교정 운동 치료를 해야 합니다. 거북목 상태로 변형된 근육인대는 단기간에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빈도와 생활 습관 개선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에서 12주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도 중요하고 일반적인 평소의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 요즘 보면 그 경추 베개 또는 거북목에 도움이 되는 베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 또 하나는 베개는 낮은 걸 베면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아예 베개 없이 주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 여쭙고 싶네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인터넷에 거북목 베개, 일자목 베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주로 기능성 경추 베개와 원통형 베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경추 베개와 원통형 베개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둘 다
밤에 잠을 잘 때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목 부분의 파인 부분과 목을 받쳐주는 돌출된 부분 때문에 수면 시 조금이라도 뒤척인다면 불편하고 관절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있거나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이 목을 받쳐주는 베개를 장시간 잘못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목 베개는 밤에 잠을 잘 때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시간 교정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낮잠을 잘 때나 누워서 책을 볼 때, 스마트폰을 볼 때 등의 짧은 시간 동안 베고 누워서 내 목의 정상적인 C자 커브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용도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거북목 베개를 쓴다고 해서 거북목이 낫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 경추의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베개를 쓸지는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거북목 환자는 목의 앞쪽 근육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잘 때 반듯하게 누운 자세를 취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낮은 베개를 베는 것 또한 불편하다고 느껴 높은 베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 건강에 가장 바람직한 수면 자세는 목뼈가 정상적인 C자 커브를 이룰 수 있도록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목과 어깨,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높이의 적당한 쿠션감의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는 높이가 일정한 평평한 직사각형 모양의 베개를 쓰시고 높이는 성인 여성의 경우 한 5에서 7cm, 남성의 경우 6에서 8cm 정도의 베개 높이를 선택해 주세요. 목 앞쪽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낮은 베개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수면 전 원래의 목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원래의 목 상태로 돌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거북목 교정에 도움이 되는 좀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다면 오늘 알려주세요. 배우고 갈게요. 네, 스트레칭에 앞서 사실 자세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컴퓨터 작업을 하면 목과 어깨 근육이 뭉쳐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깨와 가슴을 바르게 펴고 모니터를 눈높이까지 올려 맞춥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모니터를 볼 수 있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이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소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나 업무 중에도 1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볍게 걷고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은 담당 의료진의 진단 티칭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 범위로 진행하도록 하고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2가지 운동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맥켄지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경추 신전 운동. 자, 이렇게 턱 밑에 손을 대고 경추를 최대한 신전 스트레칭 해줍니다. 네, 이렇게 5에서 7초 정도 진행하고 5번 시원해. 반복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두 번째로 라운드 숄더 교정 운동. 네. 양팔을 벌리고 어깨를 펴서 최대한 등을 모으고 네. 가슴은 열어주세요. 네, 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예, 이렇게 최대한 모으고 아, 스트레칭. 오, 시원한데요? 시원하고 개운한데요? 이거 몇 번 정도 하면 좋아요? 네, 이것도 5에서 7초 정도 진행하고 5번 반복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정말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잘못된 자세가 얼마나 안 좋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환자분들의 거북목은 수년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해온 질환이기 때문에 변형된 근육과 인대를 교정 치료를 통해 하루아침에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정을 통해 틀어진 뼈를 정상 컵으로 만들어도 근육과 인대가 틀어진 경추 배열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교정된 경추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경과 습관에 따라 다시 틀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질병에 적용되는 얘기지만 무엇보다 거북목을 예방하는 자세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북목으로 경추 정렬이 변형되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거북목 형태의 경추 배열을 교정하고 굳은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만드는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 습관 자세를 같이 개선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거북목 치료의 한방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월한방병원 최예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